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우철의 계사입니다. 장안의 화제 원포인트 회계. 예, 오늘은 신용평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신용평가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자문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좀 됐어요. 물론 제가 뭐 신용평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등급을 주진 않아요. 이거는 누가 줘요? 신용평가사가 주죠. 근데 지금 제가 주로 우리 중소기업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받는 신용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왜 받느냐? 왜 받느냐? 우리 중소기업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주로 누구하고 거래를 하나요? 매출을 누구에게 올려요?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파는 경우 거의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주로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대기업, 유통 전문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이마트라던가, 그쵸? 현대자동차라던가 자동차. 그다음에 뭐 무슨 핸드폰을 삼성에서 판다던가 이런 거죠. 그쵸? 중소기업들이 직접 뭐 거래해서 제가 가가지고 뭐 이거 주세요. 직접 이렇게 사진 않아요. 그쵸? 예. 이 중소기업들은 주로 누가 거래하냐? 그래서 다른 기업들하고 거래를 해요. 주로 이제 좀 큰 기업, 대기업들. 이런 거를 이제 B2B 거래라고 하죠. B2B 거래. 최종 소비자 개인이 아닌 다른 기업들하고 주로 거래를 합니다. 요런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 건설사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파는 애들은 큰 건설사로 있죠. 뭐 힐스테이트라던가 레미안이라던가 자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무수하게 많은 작은 건설사들이 있는데 걔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회사들이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구조를 이제 여기 원청 내지는 뭐 하청 어감이 좀 안 좋으니 요즘에는 협력업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즉 중소기업들은 다른 대기업한테 물건을 내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지는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디다가 정부 내지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다가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요. 요런 거를 아까 B2B라고 했죠. B2B. 요런 거를 이제 G2B라고 합니다. G2B. 가버먼트 해가지고. 예. 보통 B2C는 최종 소비자에게 하는데 요거는 주로 중소기업들은 하지 않아요. 거의 요게 걸립니다. 대기업하고 거래하거나 요런 조달청에서 이런 거를 관리합니다. 조달청하고 거래하거나 G2B.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조달청이 뭘 요구하느냐? 요 중소기업에게 되게 많은 걸 요구해요. 너네 요구할 만한 자격이 돼? 일하다가 뻥 나면 안 되잖아. 그쵸?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부품 받는데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납기도 잘 지켜야 되고 단가도 싸야 되고 요런 거를 만족시킬 수 있니?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데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 바로 요 신용평가입니다. 즉 너네 신용 등급이 한 최소 BB 뿔 이상은 되니? 그 등급마다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라요만.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은요 이런 저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되냐면 특히나 신용평가, 신용 등급에 대한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탄탄하고 돈 많이 벌면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뭐 안 그러고 싶어요. 그쵸?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받을 수 있느냐. 요거 삐끗해가지고 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낙방하거나 정부 G2B 용역에서 미끄러지면은 이거 신용등급이 보통 등급 받으면은 1년 가거든요. 1년?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예. 즉, 요 신용평가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사활이다, 사활. 요게 막히면은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영업이 안 돼, 영업이. 예. 심각하죠, 심각하죠. 요거를 근데 잘 몰라요. 예, 잘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뭐 그런 건 줄 알고 하는데, 즉, 신용평가는 결국에는 회계예요, 회계. 즉, 재무예요, 재무.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 예.
근데 요거를 잘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 주먹구구, 뭐 설상가상이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주먹구구, 중구난방, 조삼모사, 설상가상, 탄관오리 뭐 그래요. 요거를 어떻게 받느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를 좀 미리 좀 적어 봤는데요. 요런 겁니다. 일단 회사가 감사를 받잖아요. 이거 무조건 적정 받아요, 적정. 다른 거 받으면은 힘들고요. 특히 의견 거절 받으면요. 저도 최근에 요거 때문에 제 거래처가 요거 받아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있어요. 계속. 예. 해결이 된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너무 힘들어요. 이거 받으면 거의 이제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뭐 어떻게든 이거 풀어야죠. 예. 접촉해가지고 일단 요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임시계정, 이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가지급금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가수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한 계정들이 있어요. 임시계정을 재무제표,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절대 보여주지 마라. 결산을 할 때 세련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막 그냥 막 대충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기장하는 데에서 직원 손에서 끝내버려서 하지 말고 한번 전문가가, 회계사가 내지는 세무사가 한번 좀 거쳐서 세련되게, 요런 게 막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런 계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회계의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뭐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뷰가 확 들어가면은 뭐 좀 힘들어요. 그쵸? 예. 요런 거 세련된 결산. 이거 용어 제가 지금 생각했습니다. 결산은 결산인데 똑같은 건데 사실은 회사 실질은 같은데 포장을 좀 더 잘해라 이거죠. 세련된 결산을 하자. 예. 이를테면 부가세 대급금도 있고 예수금도 상계도 안 되고 막 그런 이상한 것들. 예. 그 다음에 채권과 재고, 이건 뭐냐면요. 둘 다 자산이에요, 자산. 매출 채권, 뭐 미수금, 그 다음 재고 자산. 자산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그쵸? 부자된 느낌이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데, 신용평가 관점에서 채권이나 재고는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냐? 우리 매출 채권, 외상으로 판 게 많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빵을 팔았는데 돈을 안 받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없다는 거야. 채권이 많다는 거는 너 매출했는데 그거를 돈으로 못 받았구나. 요런 얘기예요. 그쵸? 물론 채권 다 회수하겠지만 그 텀이 길면 길수록 힘들어요. 회사가. 캐시플로우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채권이 많다는 건 나중에 다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쵸? 예. 떼일 수도 있어요. 좋지가 않습니다. 재고 많은 거 어때요? 재고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빵을 만들었는데 재고가 이만큼 있죠? 이거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많으면은 예를 들어 자산이 현재 100억인데 채권과 재고가 80억이야.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이 회사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나? 돈은 있니? 이러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채권이나 재고는 좀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줘야 돼요. 쓸데없이 물건 많이 만들지 마세요. 많이 놓지 마세요. 예. 채권 빨리빨리 독촉해서 받으세요.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뭐 팩토링 해가지고 캐시로 돌리는 게 필요하다. 예. 부정적입니다. 이게 많으면요. 그리고 회사가 우리 중소기업이라서 회사가 좀 그런데 우리 주주나 관계사 보는 좀 괜찮은 애들이 있다. 돈이 좀 있고 중견 기업 내지는 대기업들이 좀 관리를 한다. 그런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기본적으로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재무제표 요구하죠. 재무제표. 그쵸? 근데 어필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가 힘들어도 주주가 받쳐줘요. 우리 모회사가 저기 삼성전자예요. 뭐 그 말이 되나? 아무튼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증빙을 보여주면은 아무래도 그래 망하진 않겠네 라는 의견으로 등급을 조금이라도 잘 받을 수 있겠죠. 예. 요런 거 잘 몰라요. 회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런 비용, 우리 회계감사를 안 받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외감이 아닌 경우에, 외감일 때는 뭐 빼도 박도 못하지, 외감이 아닌 경우에 요런 비용은요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안 잡을 수 있어요. 비용을 안 잡으면 어때요? 이익이 올라가죠. 이익이, 영업이익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좀 장부를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근데 신용평가 하시는 담당자가 이러한 걸 명확히 아는 분들은 감안해서 볼 거예요.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거든요. 왜냐면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비용을 안 잡아도 돼요. 그럼 이익을 좀 높여 보일 수 있겠죠. 예, 나중에 잡으세요. 좀 더 좋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출 거래처 중에 우리가 매출을 하는데 매출 거래처가 그 기본적으로 대기업인데 되게 괜찮은 기업이다. 뭐 삼성이다, 현대다, 포스코다, 뭐 SK다, 뭐 생각나는 것도 뭐 있습니까? 아무튼 뭐 기타 등등. 이런 데서 우리 협력업체고 매출하고 한 번도 돈도 안 떼고 돈도 바로바로 들어온다. 이런 것도 어필하세요. 예.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죠.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재무제표 냈는데 지금은 이렇지만 향후에 우리 지금 계약 잔고 계약된 거 매출이 앞으로 이만큼 증가하는 데이터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여주세요. 예. 어필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예.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실제로 저는 이제 뭐 요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쉽진 않아. 쉽진 않아. 예.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물론 신평사 입장에서 좀 피곤할 수도 있죠. 아, 쟤 또 왔어, 쟤. 뭐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사활인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야지 일단. 예. 그 다음에 회사가 재무 상황이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우리 유상증자 계획 내지는 주주사가 뭐 현물 출자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부채로 달고 있는 채무나 관계사한테 줄 돈이 있는데 그거를 출자 전환할 수 있다라던가 이러한 계획들도 꺼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이제 주로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된다거나 자본이 좀 약할 경우에 이런 거 물론 요거 실제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실제로 해서 갖다 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정말 하고 있다라던가 부채화됐다. 요 관련된 계획 어떤 이사회 의사로 내지는 주총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한번 들이밀어 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좀 더 잘하고 싶다 하면은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얘네 자체 서비스 이를테면은 뭐 실사, 컨설팅 이런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들여다 볼게. 회사 가서 수수료 좀 비쌀 수 있습니다. 좀 비싸. 하지만 하면은 뭔가 등급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어 하면은 요거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오세요 우리 회사. 웰컴. 예. 보십시오. 밥도 먹고 예. 서로 이야기도 하고 수수료가 좀 이거는 일반 신용평가 수수료는 몇십만 원 단위인데 이거는 몇백 이상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하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경영자가 모든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관심이 있고 적절하게 담당자 통해서 소통을 잘 해서 총망라를 해야 돼요. 경영자가 그냥 아유 몰라 됐어 신경 꺼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요거 1년 농사고 회사의 사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영자 고위 임원분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 예. 요렇게 해서 우리 신용 등급 잘 받아가지고 또 가열차게 한번 달려보자.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잘 되는 데가 계속 잘 돼. 안 되는 데는 계속 쪼그라들어. 그렇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잘 받으면은 매출도 잘 올라가고 금리도 떨어지고 대출도 서로 해주겠다 그러고 그렇죠? 잘 못 받으면은 매출 안 나오고 망해가는데 갑자기 원금 회수하려고 하고 막 이 수레바퀴가 묘해요. 예. 빈익빈 부익부를 좀 예. 가속화시키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오늘 원포인트에게 신용평가
신용등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사업에 아무튼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